1837년 오사카의 전 치안 담당관이었던 오시오 헤이하치로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화에서 양명학을 배우는 문화생 20명과 함께 하늘에서 고아나니 모든 하층 빈민들에게까지로 시작하는 경문을 띄우고 300명의 농민과 시민을 모아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오시오의 반란이 일어날 무렵 일본 사람들은 대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반란 5년 전인 1833년부터 토호쿠 지방과 칸토 지방에는 집중호우와 냉해가 찾아와 대흉작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곡물의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은 모두 먹은 끝에 인육을 먹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덴보 시대에 일어난 기근이라고 하여 덴보 대기근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은 대도시로도 확산되어 당시 오사카에서는 매일 200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이에 은퇴 관료이자 양명학자였던 오시오는 봉행소, 지금의 시정부와 비슷한 곳에 빈민의 구제를 요청하였지만 봉행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봉행소는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쌀을 매점매석한 상인들로부터 대량의 쌀을 사들여 새 장군 취임식이 열리는 에도로 송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오사카의 식량 가격을 더욱 상승시켰습니다. 오시오는 정부의 이와 같은 학정에 대해 무력으로서 항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오시오는 새로 부임한 오사카 서부 담당 마치부교, 지금으로 치면 서쪽 담당 오사카 시장이 동쪽의 마치부교에게 인사하러 가는 날을 노려 이들을 화약으로 습격해 2명 모두 폭사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거사 이틀 전 그의 계획은 봉행소에 밀고되어 오시오의 반란은 관병과의 교전 끝에 하루 만에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오시오 본인은 1개월 후 은신처에서 관군에게 포위된 채 단도와 화약을 이용해 자결하였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이는 최초로 무사계급이 막부에 반항한 사건으로서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오시오의 거병 경무는 막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유포되어 이후 일본 각지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폭동과 봉기의 한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란의 주도자들은 스스로를 오시오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오시오의 난은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오시오의 난으로부터 막부 군사조직의 무력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시오의 반란군은 대부분 도시의 빈민들과 빈농들로 군사교육은 전혀 받지 않은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부군은 이 일반인 반란군조차 진압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봉기의 소식을 들은 오사카 성주대행은 인근의 제후들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고 오사카 번 내의 공공조직들에게도 출병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숫자와는 달리 오사카에는 무장을 갖추고 있는 병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번주대행의 명령을 받은 진압 책임자인 동마치부교는 겁을 먹고 출병하지 않아 신임 서마치부교가 대신해서 진압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말을 탄 무사가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투는 칼이나 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총격전이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오시오 측은 봉기에 앞서 화약을 제조하고 탄약을 구입하여 반란 당일은 나무로 만든 대포 5정을 차대에 싣고 관군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군 역시 각자 소총과 대포를 동원하여 포격과 총격으로 오시오군을 공격했습니다. 양측 군대의 포격은 오사카 시내에 대형 화재를 일으켜 전체 가옥의 5분의 1이 소실되고 7만 명의 집을 잃었습니다. 승패와는 상관없이 이처럼 총포가 전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기마무사를 주체로 하는 막부의 군역 제도가 이미 무의미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무사계급은 그동안 일본의 군사와 경제를 동시에 지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인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의 무사는 전투원인 동시에 지주로서 본인의 소작인과 하인을 거느리고 출전했습니다. 이후의 전국시대에서 무사는 군대를 항상 한 장소에 집중시키기 위해 견고한 성곽을 구축하고 주위에 자신의 전투원을 상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무사계급과 농민계급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습니다만 여전히 무사들은 성의 군사력을 발판으로 하여 영지의 농민들로부터 전쟁에 필요한 쌀을 거둬들였습니다. 전국시대를 종식시킨 에도 막부는 전국시대의 제도를 이어받아 무사의 녹봉과 군역의 교환을 제도화했습니다. 각 영주 및 휘하의 무사들은 자신의 영지에서 나오는 쌀을 녹봉으로 인정받는 대신 각자 할당된 만큼의 기마무사와 말, 총, 창, 깃발 및 이를 운용할 인원을 조달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긴 평화가 이어진 에도 시대에는 경제와 군사 양 측면에서 무사계급의 지배력이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쌀의 생산이 늘어나고 상품의 유통이 발달함에 따라 사무라이들이 봉급으로 받던 쌀의 가치가 점점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무사계급의 인구도 증가했기 때문에 원래 빠듯한 봉급을 받던 하급 무사 집안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에도시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냉해로 인한 대기근까지 자주 일어났습니다. 오호쇼의 난의 원인이 된 텐보 대기근은 1732년 교호 대기근, 1782년에서 1788년까지 계속된 덴메 기근에 이어 일어난 세 번째 대기근이었습니다. 이처럼 쌀 가치의 하락과 거듭되는 기근까지 겹치게 되자 에도시대 후기의 하급무사들은 기마무사이면서도 말을 갖지 못했고 군역에 대동할 하인은 물론 칼과 총포를 관리할 힘조차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급무사의 경우 오랜 세대에 걸쳐 행정관료로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군사훈련을 받지 않아 총포는 물론 창검의 사용법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정도였습니다. 오오시오 반란군과 오사카 관군의 충돌에서도 반란 진압에 나선 서오사카의 마츠부교는 총소리에 놀란 말의 등에서 떨어지고 그의 부하들은 대장이 죽었다고 생각해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하는 등 훈련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에도시대 후반의 봉기에서는 농민들이 죽창, 괭이, 낫만으로도 무장한 관군 부대를 압도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경제와 군사 양쪽 모두의 지배력을 잃어버린 에도幕府는 페리의 흑선 내항 20년 전인 덴포 시대에 이미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오시오의 반란은 미숙하나마 대기근에 의한 참혹한 현실과 막부의 무능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시가전과 그로 인한 대형 화재로 인해 오사카 사람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이 불탄 시민들에게마저 오오시오님이라고 불리며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경받았습니다.